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언제 제가 근데 박 박사가 됐죠? 저는 오늘 그 별명을 처음 듣는데, 어쨌든 저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분들도 좋은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이 해강그룹 안에서, 그것도 특히나 저희 원팀 안에서 저도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음에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화면 공유하고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PM 비즈니스 성공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텐데요. 이 성공 로드맵 이런 내용 자체가 약간 지루한 느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이론적인 내용처럼 들릴 수 있고 근데 아까 황다현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알고 공식을 알고 거기에다가 나의 장점을 더해서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될 때 실은 나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한 어떤 공식 로드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똑같이 제가 뭐 편한 어떤 간단한 질문 같은 거 드리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같이 좀 호응해 주시면 저도 좀 더 재밌게 제가 준비한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로드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로드맵 뜻은 알겠는데 그 글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제목을 정할까라고 했다가 그냥 로드맵이 뭔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그리고 어떤 기준 등을 담아서 만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드맵이.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에서 성공 로드맵을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 일을 선택한 우리들의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뤄야 하는 나의 목적이나 목표가 뭘까? 그거를 우선 제가 좀 오늘 정립해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만든 종합적인 플랜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한 장이 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로드맵인데요. 내용이 조금 방대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눈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모두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을 선택했고 저희는 그중에 PM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 비즈니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 그냥 추가 소득 개념을 조금은 더 넘어서서 내가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PM이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는 다 이해가 돼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한번 이야기 나눠본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요. 시간적인 자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나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좋은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좀 전에 김도희 사님 마이스토리에서도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실은 저희 삶에 그 두 가지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충족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직업의 사사분면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가져가려면 저희한테 실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저 자산이 있고 저 자산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나한테 자산을 줄 수 있는 일이 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 자산은 뭘까? 그것도 한번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산은 그러면 뭘까요? 사람. 네, 맞아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쵸.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크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했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실은요, 우리 주변에 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크고 탄탄하게 제대로 만든 사람은 우리가 볼 일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대부분 작고 부실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처럼 하다가 그분들이 일을 그만둠과 동시에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우리가 크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소비자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크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 그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요.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만큼 잘 몰라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매력이나 제품의 매력을 나처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소비자 조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보다는 나처럼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찾는 게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사업자가 나의 네트워크 안에 많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나의 영향력을 떠나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실은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크고 탄탄하고, 어찌 보면 내가 거기에서 손을 떼더라도 나의 네트워크는 그래도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업자 위주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룹을 만드는 일이다. 그룹 형성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 우리 비즈니스 내가 생각하는 우리 로드맵의 끝점은 그룹 형성이 돼야 돼요. 크고 탄탄한 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 형성. 그리고 그 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내가 원하는 소득이 될 때까지 그룹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로드맵대로 이제 전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룹을 만들어 갈 거예요. 단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위주의. 그러면 저렇게 그룹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명단이 필요한데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이라는 말을 하죠. 저희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일반 사업에서도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일반 사업에서의 자산은 자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스타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별로 없다? 사업을 스타트했다가 그 사업체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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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경 선생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어, 잠깐 착오가 아,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네, 이어서 할게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 자산은 명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명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로드맵의 첫 번째 스텝이 명단이기 때문에 나한테 명단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질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선입견 없이 아는 모든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왜냐? 나의 사업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은 가장 많은 실수를 먼저 범해요. 대부분 선입견을 갖고 명단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종이에 적으라고 하는데 종이에 적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배우는 게 많더라도 만날 사람이 없으니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만 가득 차게 되는 어, 결과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비즈니스 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명단을 정말 잘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부터 해보셔야 돼요. 선입견에 갖지 말고. 근데 내 주변에 저렇게 나처럼 사업할 명단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고요. 이분은 이미 잘 살고 있고요. 아까 김도희 사장님 마이스토리에서 나왔죠? 얘는 뭔가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명단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을 다 쓰라고 하냐면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약 200여 명의 명단이 그 한 사람을 내가 컨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해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200명의 명단은 아예 스타트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명단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뒤에 있는 200명의 명단 중에 나처럼 사업을 할 사람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모든 명단을 컨택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전개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컨택하는 거예요. 컨택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요즘에 이제 뭐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기타 등등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톡, 문자, 전화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컨택함에 있어서 어, 컨택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네, 컨택에서는 정보 전달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계를 쌓기 위해서 계속 컨택을 하는 거다. 라는 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 목표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이 컨택을 할 때 가장 주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만남이에요. 컨택에서 가장 핵심은 저 사람과 만남 약속을 잡는 거. 막 주고받다가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만남 약속을 잡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신다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컨택에서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신뢰관계나 막 그런 것만 계속 쌓고 있다 보면 내가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질 않으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컨택의 핵심은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 약속 세팅을 해보는 것을 한번 습관화 들여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 약속이 빼곡하게 차 있으면 하루 눈 뜰 때부터 실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실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당장 다음날 약속이 없어.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강의를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오늘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허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약속을 한번 채워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여기에서도 이제 저는 하나의 팁을 좀 드려보자면, 어, 일단은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요, 저는 저의 스케줄러에 일단 막 써봐요. 되도록이면 약간 동선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김정엽 사장님은 목포에 살고 있는데 제가 김정엽 사장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주 중에 그럼 우리 요일 중에 언제가 가장 괜찮을까? 오케이, 이때 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목요일 날 김정엽 사장님 일단 넣어놔요. 이때 목포에 간다는 저만의 우선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약속이 잡힌다는 가정하에 그쪽에 있는 그쪽 근방에 사는 사람들 명단을 막 찾아가지고 채워요, 그날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컨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컨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만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 그 플랜대로 막 약속을 막 채워요. 그래서 약속을 내가 이렇게 채워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조금 고민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번 잡아보는 걸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기 내서 컨택하고 약속 잡고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컨택 다음 스텝은 당연히
미팅입니다.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미팅을 할 때는 총 세 가지 미팅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모든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1대1 미팅. 이런 경우는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돼요. 체험, 데몬, 보상. PM에서 저희가 누구나 다 능숙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현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곧잘 해낸다라고 하면 1대1 미팅을 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비즈니스 좀 한 지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저걸 나는 좀 이 사람한테는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럴 경우는 2대1 미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대1 미팅은 나의 스폰서를 활용해서 하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대1 미팅도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잡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체험, 피밍아웃, 스폰서 티업. 당연히 그 사람 만나서 우선은 액티바이즈를 같이 한번 타주면서 체험을 시켜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저만의 용어인데 피밍아웃이라고 해요. 나 PM을 한다. 오픈을 하고 내가 왜 PM을 선택했는지 그분에게 나의 스토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왜 PM을 보여주고 싶은지 나의 그냥 진심을 한번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궁금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나는 체험과 데몬과 보상을 아직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실은 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조금 보여주는 게 서툴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실은 예를 들면 이 사장님 때문에 나도 이 비즈니스 선택했고 너무 괜찮은 분이야. 그래서 너도 한번 이 사장님을 만나서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너한테 왜 이걸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본다면 너도 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가 궁금한 게 있다면 그때 만났을 때 한번 편하게 다 물어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스폰서를 어떤 분인지를 미리 좀 소개를 해주고 연결해 줄 수 있어야 그 미팅이 굉장히 효과적인 미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대1 미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피밍아웃, 스폰서 티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미나 초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바로 세미나로 초대를 할 수도 있어요. 세미나에 와서 사업 설명과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미나 초대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스에라고 제가 써놨는데 강사 티어. 내가 초대하려고 하는 그때 그 강사의 성향을 내가 좀 미리 맞춰서 그 사람의 성향과 강의를 하는 사람의 전직이나 성향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면 그거를 공감대해서 초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사 티업, 그 다음에 스폰서 티업 똑같이 스폰서 티업하고 와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너가 질문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편하게 써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스폰서님과 함께 그때 궁금한 거를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곳에 왜 가는지 그 목적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어떤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보통 세미나 초대를 할 때 저희가 얼떨결에 많이들 초대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가 약간 뻘쭘해요. 인사를 하는데 뭔가 되게 서로가 뭔가 조금 약간 쑥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되게 뻘쭘하게 와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실은 애프터를 안 하고 스폰서랑 미팅도 연결 안 시켜주고 부랴부랴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들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이런 걸 못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궁금한 부분이었던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끌어내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애프터 미팅 때 스폰서를 활용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혹은 그분이 거기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팅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미팅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단연코 STP입니다. 사업 계획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미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니저 패스랑 리크루팅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매니저 패스는 이제 곧잘 되죠. 근데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소비자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용도로 해서 매니저 패스 하는 게 PM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좀 소개하고 그분들한테 풀셋의 매력만 어느 정도 어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매니저 패스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니저 패스가 되는 거랑
현장에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예를 들면, 야, 이거 매니저 패스는 무조건 해야겠네. 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야, 나도 너랑 같이 PM 한번 해볼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스폰서랑 같이 이제 코칭을 받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저 체험 대면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상을 풀고는 있는데 너무 그냥 딱 그 이론처럼만 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 어떤 비전 제시가 적당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폰서랑 함께 좀 더 깊게 미팅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미팅을 효과적으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호기심 유발이 돼야겠죠. 그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멘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요. 하나는 나 PM 한다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오픈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정이 있을 거예요. 다단계라고 알고 있으면. 근데 그게 우리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정이 있다면 아직 이 일을 시작을 안 한 단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PM 사업 리크루팅 하고 싶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야, 요즘 PM 진짜 대박이지. 그렇지 않아. 나 한 달 전에 회원가입해가지고 매니저 패스 하고 나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엄청 열심히 하고 IMM 달성했어. 나 그래서 내년 6월에 일단 유럽은 나 거의 확정인 것 같아.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사업을 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부정이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아직 PM 안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부정 갖고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풀어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보고 있는 PM의 비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랑 같이 PM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PM 한다고 오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나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 나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그들은 호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 에너지를 항상 가득 채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리크루팅 3원칙이 있어요. 리크루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3원칙이 맞아 떨어져야 리크루팅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꾸준한 관계 유지.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생각한 것처럼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리크루팅 못했다고 하면 되게 상심에 빠져요. 그렇게 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꾸준한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처음엔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리크루팅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의 열정.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의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리크루팅은 돼요. 지금 저희도 리크루팅한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아,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리크루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 계획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면 점점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후 관리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사후 관리 때 나의 명단을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팅도 하지 않고 심지어 컨택도 하지 않고, 그때 아까 명단을 작성해 보려고 할 때 이미 선입견을 갖고 분류한다고 했죠. 내 명단은요, 컨택하고 미팅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험이 있는 나의 스폰서와의 미팅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금배은배 빈배를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높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 로드맵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금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스펙은 저한테는 전혀 중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이 비즈니스 로드맵대로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금배로 저는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정석대로 저는 전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은배랑 빈배도 있는데요. 이 두 분한테는 저는
빠르게 소개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좀 더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빈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개받기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범하는 쇼노플랜에서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금배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빈배랑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 이 사람이 금배인지 빈배인지 모르니까. 저는 그 사람이 금배인지 은배인지 빈배인지 처음으로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저한테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죠?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할 수가 있죠? 아는 게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이건 완전 다른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안 들어온다? 저는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금배 잠재력이 있는 은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펙은 크게 없어. 근데 시스템에 들어와서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장차 금배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황다현 그룹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미팅, 줌 미팅하고 그럴 때 제가 일일이 다 출석 체크한다고 했다고. 근데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내 팀들이 진짜 이 안에서 올바르게 뭔가를 배워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내 많은 열정을 쏟겠다라는 생각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너무 뒤늦게 그들을 만나러 가면 안 된다. 2차 미팅을 2, 3일 이내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미팅을 내 파트너가 했어요. 예를 들면 1대1 미팅을 해서 체험 데모 보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매니저 패스까지 하고 어느 정도 호기심도 생긴 거예요.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내 스폰서를 취업해서 스폰서랑 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누구나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가이드를 한번 너가 들을 필요성이 있어. 비즈니스 로드맵이 있어. 그거를 나의 스폰서랑 같이 한번 들어보게 되면 너가 어떤 컨셉을 갖고 이 비즈니스 전개해 나가면 되는지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만난 약속을 잡아보려고 해요. 관심 있으면 무조건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스폰서랑 잘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럼 내 리크루팅이 약간 아직은 약하구나. 하나의 그것도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스폰서를 연결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곧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리크루팅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금배와 함께 종적 확장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금배를 만났다? 그럼 금배와 뭘 해야 됩니까?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들이 배우고 그들에게 빠르게 명단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컨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1대1 미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되고 그거를 못한다면 2대1 미팅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한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미팅했던 분들 중에 사후 관리를 하면서 금배배 빈배를 같이 분류하고 그 사람들 중에 금배를 같이 찾고 그렇게 하면서 3대까지 이런 식의 후원을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탄탄한 파이프라인이 아마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종적인 확장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은 내가 되게 친한 사람이고 내가 꼭 같이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 일대에 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금배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배가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거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런 사람은 나도 같이 초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의 스텝, 그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같은 비슷한 그 사람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비즈니스 전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종적 확장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 나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매출 규모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움직이려고 하는 금배 타입, 은배, 빈배의 사업자들과 함께 이번 달은 내가 PT를 도전해야겠다. 근데 나 혼자 10만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 네트워크 안에 담겨 있는 나의 팀들과 함께 이제 전략 미팅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목표도 세부적으로 같이 그 사람들의 목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서 적절한 그들의 목표와 더불어서 좀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 보니 이번 달 PT까지도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 있는 각종 프로모션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 달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매출 규모와 더불어서 이제 P&L 목표를 세우고 PM 전개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요, 금배는 무조건 자기들이 자가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가장 큰 매니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음배와 빈배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책 같은 것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되도록 많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보잖아요. 슈더 플랜도 그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 책도 그렇고요. 우리 일은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슈더 플랜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금배를 찾고 금배가 아닌 매니아 타입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 소비자 타입 음배나 빈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품을 좀 더 얹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사업의 계획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걸로 추가 소득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도 더 많은 흥미를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의도적인 노력을 해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은 나의 네트워크는 순조롭게 커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단계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보면 실은 이 좋은 문화를 만들지 못해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커졌다가 거기에서 신뢰가 깨져가지고 무너지고 이러는 게 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좋은 교육 시스템과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문화가 중요한 거. 어떤 이런 줌 시스템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시스템이나 그런 데서도 그냥 지난주에 나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알려주셨는데 이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아, 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내가 지금부터 저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사업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로드맵을 이해했다면. 시스템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업 설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이 변화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평범했던 우리들이 이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내가 리더십이 점차 생기면서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훌륭한 어떤 매력,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고 스폰서 파트너도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한 선배 사업자, 이제 뒤따라오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 개념으로 저희가 서로 수평적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런 걸 해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형제 라인 간에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루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험담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험담은 진짜 조직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김도희 사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형제 라인으로서 김도희 사장님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야, 그 사장님 그렇대. 겉으로는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야, 장난 아니야. 완전 여우야. 이런 말을 누가 만약에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근거도 없는 말이었는데 얼핏 본 사실에 근거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험담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김도희 사장과 벽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나 그렇게 봤었는데 아닌가 보네. 벽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험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 그냥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때로는. 칭찬하려고 하다 때로 험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딱 그 사람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은 이제 제가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 비즈니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조금 나누고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로드맵은 잘 기억하셔서 아마 전개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아, 나는 왜 사후 관리가 안 되지? 나는 왜 근배인배 빈배로 분류가 안 되지? 아, 빈배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 단계를 검토하셔야 돼요. 미팅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 미팅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미팅에서 좀 더 STP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미팅으로 잘 연결이 안 돼. 아, 나는 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STP조차도 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지? 그러면 실은 그분은 미팅이 어느 정도 문제인 걸 수도 있지만 실은 컨택 단계에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현 단계랑 그 전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은 고민을 해보고 그에 맞는 부분을 나의 스폰서랑 좀 이렇게 깊은 어떤 스폰서링을 받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스폰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방법 알려드렸어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금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데모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거나 보상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PM은. 저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SP, GP, PP 혹 PT 이상의 어느 정도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을 버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을 봤을 때요. 그 사람은 우린 보통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T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의 그룹을 만들고 매출이 일어나고. 근데요, 이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알겠는데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동기가 명확한 사람들은 이제 행동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로드맵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은요 명단에서부터 계속 거르고 명단 작성했는데 컨택으로도 계속 망설이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 동기가 아직 부족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예전에 전 비즈니스에 있었을 때 들었던 좋은 예시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려볼게요. 요즘에 간혹 가다가 차량 화재 사고 많이 나죠. 그 사람 가져와 봤는데 차량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 차 안에 굉장히 중요한 소지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게. 다른 사람 소지품인데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가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을 붙잡고 최대한 불에 타지 않는 소방관 옷을 하나를 빌려주면서 이 옷을 입으면 야 저기 들어가면 그래도 별로 안 타고 괜찮대. 되게 잘 만들어진 소방관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물건 좀 나 대신 좀 갖다 줄 수 있어? 근데 대신에 불에는 별로 안 타. 어느 정도 검증은 된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들어가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예, 아마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무리 안전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듣더라도. 혹여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줬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알려줬다고 해도 나한테 특별한 동기가 없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요. 저 안에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때 막 방법을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내 아이랑 나랑 눈빛이 바로 마주쳤어. 방법이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려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왜냐, 내 아이가 그곳에 있으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분들은요, 이게 명확해요. 그분들이 뭐 말을 잘하거나 어떤 특별한 스펙이 있거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나랑 다른, 뭔가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성공하고 싶은 게 굉장히 컸거나, 꿈이 원대했거나. 그래서 꿈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면에서 동기가 약하다 보니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는 장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알겠는데 잘 안 될까라고 하는 분들은 이 동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부가 이 PM으로 오게 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사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E나 S분면으로 진짜 죽어도 가기 싫거든요. 왜냐, 저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당장 돈은 들어오지만 내 자유와 앞으로 내 노후는 뻔히 결정됐다라고 하는 저의 그 삶이 이미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저에게는. 저는 그 삶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나는 비사분면에서 죽겠다.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죽겠다. 뉴스킨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정말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난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12년 동안 했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이 될 때 다행히 저희 부부에게는 PM이 기회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저희에게는 PM은 또 다른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완벽한 도구였고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의 남은 열정을 진짜 제대로 한번 불태워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실은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명확한지 없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파트너들 같이 가자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뉴스킨 같이 했을 때 저희 많은 형제라인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쉽게 벌려고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돌려 돌려 막 들리기도 했고 우리가 왜 가는지 우리의 속 깊은 얘기를 제대로 깊게 대화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되게 수박 겉핥듯이 그동안 우리를 12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PM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 시점에 내가 여기 왔는데 결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너무 열받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와서 빠르게 그들에게 나는 증명해내리라. 이게 내가 선택한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나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2월 달에 저희가 황다영 그룹장님과 함께 주고받은 톡이 있는데, 2월 달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IMM을 달성하는 그때, 뭐 목포 갔다가, 뭐 광주 갔다가, 순천 갔다가, 거기서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쯤, 막 이때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황다영 그룹장님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에이, 뭐 이제 막 밤 12시에 출발하시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너무 희한하게 피곤하지가 않았거든요. 희망에 차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 3시 좀 넘어서 오고 난 다음에 그룹장에 저희 잘 도착했어요. 그런 거 막 톡으로 주고받고 그랬던 거를 다시 막 보고 그러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동기를 찾고 저도 저의 동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꼭 정상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둘 다 PM카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기아차, 하나는 BMW 차. BMW 최상위 버전, 어, 기아 차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버전.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BMW 7 시리즈를 선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내가 BMW 7 시리즈를 선택했는데 저 차가 기름이 없어. 그러면 절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아 모닝을 타고 있는데 연료는 기름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실은요 이거 갖고 기아 모닝 갖고 부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연료가 있으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스펙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전직이 뭐였고 그 사람 뭐 말을 잘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진짜로요. 대신에 열정이 있느냐. 그 사람이 왜냐면 열정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사장님들 지금 열정이 있잖아요. 되게 행복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을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이걸로 내 미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 저희가 어, PM 말고요. 뉴스킨으로 처음에 지방 미팅 할 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정엽 사장님이 그 당시 때 저희의 스폰서였어요. 그래서 목포에 나성경 사장님의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초보였기 때문에 김정엽 사장님이 그때 사업 계획, 사업 설명을 대신 해줬었어요. 나성경 사장님의 지인들을 앉혀놓고.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팀이 생기나 보다 싶었죠. 다음 날 그분들이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근데 이런 걸로는 나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하면 좋겠다. 기타 등등등.
굉장히 힘 빠지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저희가 목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살짝 눈물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BMW냐 모닝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무조건 모닝이었어요.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채워야 되는 요소들이 많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저 연료는 항상 채우려고 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면서 조금씩 뭐 그랜저가 됐다가 좀 더 큰 차로 바뀌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필요한 스펙들을 쌓아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내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안에 있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요, 이 비즈니스 올바르게 전개했을 때 여러분의 2, 3년 뒤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게 될지를 항상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2, 3년 뒤에 황대현 그룹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장님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김승준, 권경희 사장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정말 가능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또 열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되고 싶은 모습이 실은 가장 큰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저에게는 실은 이 비즈니스를 정말 가치를 일깨워준 롤모델 같은 사장님이 있어요. 제 스폰서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진짜 멋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저에게 생기게 됐을 때, 아, 진짜 잘하고 싶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려고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사람, 진짜 멋진 팀을 만들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갑이 되더라고요.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확신이 결과를 만든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 방법을 안다고 모든 사람들이 방법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가 있더라도 그 동기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게 열정인데 그 열정은 몇 년 뒤에 내가 이루어지게 될 모습,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전개했을 때 나의 분명한 미래, 그리고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리려고 한다면 나의 롤모델을 한번 그려보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린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 결과를 내려면 우리들의 확신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확신은 보통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 사업 해볼래. 근데 현장에서 리크루팅은 약간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신까지 좀 더 생겨야지 리크루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이유만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확신은요, 단순 이해를 넘어서서 이 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가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되게 자신 있게 나의 눈빛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목소리나 내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신은 이러한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제품의 확신, 사업의 확신, 팀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 네 가지가 있어야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확신이 있으면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넘어서는 확신이 생기면 비로소 리크루팅이 되면서 사업 파트너가 생깁니다. 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내 파트너들을 팀에 담으면서 레버러지가 발생이 될 거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품의 확신은 있으실 건데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확신도 제품에 대한 확신을 키워간 것. 우리 처음에는 PM 제품에 대한 확신 누구도 없었잖아요. 막 부정 많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말이 돼? 전마쿱스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불신을 갖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을 키워가는 원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품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는 건 지식과 체험이 있으면 확신을 키워간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내가 직접 제품을 체험해보고, 근데 체험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간접 체험, 이 제품을 통해 좋아진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이미 PM이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저희는 아, 제품 끝내주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접 체험도 어, 중요한 체험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업에 대한 확신도 실은요, 확신을 키우는 원리가 비슷해요. 지식과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지식과 체험.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그거를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는 나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걸 내가 키우려면 확신을 좀 더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서 이게 단돈 오토십이 유통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이라도 가져봐야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돈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야 진짜 저렇게 큰 소득은 나는 아직 못 만들어 봤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근데 너 그럼 지금 어느 단계야? 얼마 벌어?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 체험. 내 스폰서가 이 단계까지 가 있고 얼마를 벌고 있어. 몇 년 했는데 이 위치에 가 있어. 너가 그런 소득을 원한다면 내가 그분 연결시켜 줄 수 있어. 현장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죠. 간접 체험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팀에 대한 확신을 키우시려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얘기 아니라. 지금 저희 원팀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면에서 되게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고 있고 정자세로 앉아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희 원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거는요, 이것도 원리가 있대요. 아마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모닝 비유 드렸잖아요. 나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성공학 책도 많이 보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접 체험.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한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막 듣다 보면 와, 저런 분도 저렇게 성공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의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건데, 나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 대한 확신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때, 어, 김은경 사장님이요. 사업 설명 강의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많은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현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걸 애프터 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양심과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양심이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성공 안 하겠어? 어느 순간 내 양심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성공을 믿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로드맵 따라서 가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는 PM 사업가가 있어요. 아마 적어도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이 시간에 화면을 켜거나 혹은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도 화면을 끄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선 열심히 하는 PM 사업가들이 저는 상당수일 거라고 봐요. 근데 실은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PM 사업가를 넘어서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인하는 PM 사업가. 근데 왜냐?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닌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선택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한 2, 3년 집중해보면 그 미래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현재 나의 문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올인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 문제, 어떤 현재 경제적인 문제, 또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나의 현재 상황으로서 있는 문제. 근데 실은요, 그거 해결하려면요, PM으로 자산이 생기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걸 만들려면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마 스폰서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올인할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가이드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PM 안에서 저희 진짜 현재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멋지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